딸 집에 갔는데 집이 아주 쓰레기장인 거예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는 썩어가고 빨래 건조되는 옷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고 딸은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고 갓난 아이는 꼬질꼬질한 상태로 자지러지게 우는데 우유를 줄 생각도 안 하더래요. 어느 날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신당에 들어오셨어요. 딸이 결혼한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잘 살겠어요? 딸 시집 보낸다고 궁합을 보러 온 거였어요.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와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주셨는데 벌써 결혼 날짜도 잡았고 이미 같이 살고 있네요? 하니까 여자분이 맞다고 벌써 살림 차려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대학 졸업하면 바로 결혼시키려고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른 왜 이렇게 어른데. 그때 신당 할머니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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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 가지 말아야지. 순간 하경으로 상복을 입고 있는 딸의 모습이 스치는 거예요. 어머. 제가 딸 절대 결혼시키면 안 돼요. 딸 남자친구가 죽을 것 같아요. 했더니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하면서 신령님 앞에 올려놨던 점사비를 낚아채듯이 확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웬일이야. 어머. 기분 나쁘다고. 네, 이제 듣기 싫겠지. 너무 예의 없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저희 딸 좀 봐주세요 하면서 딸 사주를 내미는 거예요. 신당 할머니가 바로 왜 다시 왔어? 그래서 결혼시키지 말랬잖아. 어머. 보니까 3년 전에 오셨던 그 손님인 거예요. 그분이 다시 왔구나. 알고 계셨던 네. 거지. 남의 귀한 아들 죽여놓고 이제서야 찾아와서 뭘 하겠다고 온 거야? 화를 내시니까 여성분이 울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우리 딸하고 손자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도 있었구나. 결혼하고 1년은 잘 사는가 싶더니 어느 날 사이한테 전화가 와서 장모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하고 연락이 와서 딸 집에 갔는데 집이 아주 쓰레기장인 거예요. 아. 왜지?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는 썩어가고 빨래 건조되는 옷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고 딸은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고 갓난 아이는 꼬질꼬질한 상태로 자지러지게 우는데 우유를 줄 생각도 안 하더래요. 왜 그러냐? 우울증인가? 산후우울증? 옆에선 강아지가 남은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있는데 어머 어머 어머. 정말 가관이었대요. 개까지 있었는데. 미쳤어. 미쳤어. 아이고 어떡해 진짜. 심지어 딸이 사이를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서 어머. 한동안 회사에서 지내다가 에? 결국 장모님한테 연락했던 거였어요. 엄마분이 손자가 눈에 밟혀서 며칠 뒤에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는 길고양이들 2마리나 데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어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집안에 개똥, 고양이 털이 굴러다니는데 어. 손주가 개똥을 손에 쥐고 있는 어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대요. 딸을 야단도 쳐보고 달래도 봤지만 대화가 안 돼서 네. 사이한테 전화했더니 장모님 제가 너무 지칩니다. 애 엄마하고 이제는 못 살겠어요. 못 살아. 회사에 있으면 하루에 전화를 몇십 통씩 하고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사람을 피말리는구나.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했었대요. 이게 뭐야, 무슨 신고야. 그러면서 장모님 저 진짜 죽고 싶어요 하는데 그때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여자분이 순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다시 올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그때 선생님을 찾아올 걸. 왜? 사이가 결국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미쳤어. 남편까지 가버렸으니 딸 상태가 오죽했겠어요. 매일같이 미쳐 날뛴대요. 선생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해서 제가 신당으로 딸 좀 데리고 오시라고 했죠. 제정신이 아닌 거다. 맞죠? 제정신 아니지. 아휴. 엄마가 겨우 달래서 며칠 뒤에 여성분이 신당에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딸 어깨에 까만 눈동자를 하고 머리가 긴 여자애가 착 달라붙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보자마자 혹시 친구가 죽었어요? 하고 물으니까 네, 친한 친구가 안 좋게 죽었어요 하더라고요. 어머. 친구가 남자친구랑 크게 싸웠는데 죽기 직전까지 맞다가 딸한테 전화를 수십 통 했는데 그 시간에 딸은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어서 바로 연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부러웠구나. 결국 친구는 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원기가 돼서 딸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부러웠던 거야. 샘나기도 하고. 생각해보니 그 시기부터 딸이 혼잣말을 하고 밤낮이 바뀌었대요. 신당 할머니가 그 친구가 죽어서도 시샘하는 것 같아. 그 친구 진옥에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 딸 친구 진옥이 그것을 해주는데 딸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남편도 좋은 곳으로 가서 편하게 살라고 제대로 올려드렸어요. 아우, 짠해라.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딸이 정신을 차리고 엄마 집에 같이 살자고 손자들 데리고 왔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다. 남편 너무 아주 짠하다. 그 친구 귀신은 왜 자기를 때린 남자친구한테 안 붙어 있고 그 딸한테 붙어간 거예요? 맞아. 항상 이래 보면 진짜. 때린 남자친구는 이미 마음에서 끊어낸 사람이고 아, 딸은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사람이어서 그 한이 딸에게도 간 것 같아 보였어요. 그죠, 그지. 이 딸도 친구들 지켜주지 못한 미련이랑 죄책감 등이 스스로 기운을 탁하게 만들었던 것도 원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진만 보고 남자친구가 죽는 걸 예상하셨잖아요. 혹시 그때 결혼 안 했으면 남자친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을 수도 맞아요. 있었을까요? 그럼요. 운명이라는 게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건 그 친구 원기가 딸의 결혼 운을
죽음의 운으로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때 결혼을 미루고 딸의 상태를 먼저 살폈더라면 사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맞아, 맞아. 혹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내놨던 점사비를 도로 이렇게 휙 낚아채가는 그런 가져와. 경우도 또 있으셨나요? 내다. 아기 때인데요. 죽은 사람의 사주를 준 거예요. 다 잘 본다니까 한번 테스트하러 온 거야.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나쁘다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어렵다.